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김영재입니다. 오늘 뉴스 주제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강원도에서 중고등학생들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또 협박하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11명 중에 4명만 구속되고 4명은 불구속, 3명은 그냥 청소년 집단, 보호 집단 이런 데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성폭력을 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계속해서 왜 끊이질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예전에도 밀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런 미성년자들의 성폭행 사건이 간혹 뉴스에 보도가 되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떤 시대에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만 이상하게 이런 범죄가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한 500년 전, 700년 전 역사서를 봐도 모든 어떤 범죄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재밌는 게 제가 100년 전에 나왔던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실제로 쭉 찾아보면 뭐 간통사건, 강간사건, 사기사건 100년 전에도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기 편해진 시대가 되고 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좀 강한, 센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주로 이제 기자들한테 선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게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5번 뉴스에 접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명 청소년 중에 5번의 사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항상 우리나라는 왜 이렇느냐, 요즘 청소년들은 왜 이렇느냐 라고 비난을 하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왜냐? 안 그런 청소년들이 절대 다수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강원도에서 검거된 그 청소년들은 그 수법이 어른들하고 너무 비슷했으니까, 그리고 뭐 피해 여학생을 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두고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했던 거에서 조금 많이 분노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형법이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하냐, 이렇게 아쉬운 마음은 생길 수 있죠. 그 범죄자들 모두 미성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의 범법에 대해서 이제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미성년자를 규정하는 나이가 다르고, 그리고 청소년법에서 청소년 관련된 법률에서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나이가 달라요. 그래서 형법에서의 범죄와 청소년법에서의 범죄가 구분해서 처벌을 하다 보니까 그 11명 가해자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제 구속이 되는 것이고, 구속이 된다는 건 형법으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불구속 입건이 된다는 건 사건으로는 다루지만 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형법으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3명은 그냥 보호처분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청소년 법률에서도 그 친구들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 하면 19세 미만이면 다 미성년자 같지만 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9세에서 15세까지, 14세에서 10세까지, 그리고 10세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아예 하나로 좀 그 기준을 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하면 간편해지긴 하겠지만, 청소년은 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10살 때의 그 사람이 다르고, 2년이 지난 12살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12살의 사람과 14살은 같은 사람이어도 몸도 마음도 정신세계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19세에서 10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한 덩어리를 묶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는 건 법정신에 좀 어긋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법은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반성하고 뉘우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기본 법정신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좀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보다는 좀 교정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저는 학생들에게 하는 그 성교육, 학생들에게 하는 성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좀 명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이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어른들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아직 많은 어른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해서 그 성행위라는 그 틀 안에서만 가둬놓고, 성행위는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 성행위의 결과로서는 어떤 임신이 되고, 임신은 책임으로 연결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성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사실상 우리 실생활하고 연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 문제라는 건 사실상 사회 권력의 문제인 것이고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성 간의 성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끼리도 생기는 것이고 위아래 어떤 관계의 문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성행위 문제로만 딱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해지고, 이런 성폭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그 성이라는 문제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죠. 그건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성교육,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성교육은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만약에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